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쉽고 바로 수학, 쉽바 수학입니다. 오늘은 중3-1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 제2강입니다. 공통부분이 있는 다항식의 인수분해. 첫째, 공통부분을 한 문자로 치환한 후 인수분해한다. 일단 인수분해가 이루어지고 나면 다시 치환 문자를 원래의 식에 대입하여 원래 문자에 대한 식으로 되돌려 놓는다. 치환 문자는 편의상 사용하고자 하는 문자이기 때문에 목적을 이루면 다시 본래의 문자의 식으로 돌려줘야 되겠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인수분해가 더 가능하면 계속 인수분해를 진행해야 합니다. 항상 인수분해는 원칙적으로 유리수 범위의 최종적인 형태로 나타나야 됩니다. 문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 x-3의 전체제곱 플러스 4, x-3 플러스 4. 만약에 여기서 4가 없다면 x-3이 공통인수겠죠. 이 상태에서는 x-3이 공통인수가 아니라 공통부분입니다. 말 그대로 식의 어느 일정한 부분이 같은 것. 그래서 공통부분이 있는 다항식 인수분해를 다룰 때 공통부분과 공통인수와도 구별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공통인수가 있는 식이라면 비교를 해서 이렇다면 당연히 공통인수로 묶어내야 되겠죠. 정리하면 x-3, x 플러스 1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나 문제 1번의 1번 같은 경우는 공통인수가 아니라 공통부분이기 때문에 저 공통부분을 치환을 합니다. 꼭 치환을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도 있을 수 있겠죠? 아닙니다. 단순히 다 전개해서 정리하면 x에 관한 2차식으로 나타나겠죠? 그 상태에서 인수분해를 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번거로운 과정이기도 하거니와 하수의 방법입니다. 식이 이 정도만 돼도 굉장히 단순한 식이거든요. 식이 좀 더 복잡해지면 단순 전개 이후 인수분해는 매우 불편한 방법이기 때문에 나중을 위해서, 꼭 필요할 때를 위해서 치환하는 방법을 익혀놔야 됩니다. 자, 인수분해가 돼서 소개의 목적을 달성하면 다시 치환 문자 A 대신에 x-3을 대입합니다. 최종적으로 구하는 값은 이렇게 되겠죠. 2번, 이 식의 일정 부분이 이렇게 똑같겠죠? 이런 것을 공통부분이라고 한다. 1번만 해도 단순 전개해서 처리할 수 있지만 2번 같은 경우는 단순 전개해서 정리한 가능성은 매우 어렵거니와 그러면 4차식이 됩니다. 중학교 3학년이 다룰 수 있는 범위가 아니죠. 당연히 치환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인수분해가 되는 상태가 아니니까 다시 전개해서 정리해야 되겠죠. 이렇게 1차적인 인수분해가 이루어지고 나면 다시 원래의 문자로 돌려줘야 됩니다. x 플러스 3x를 대입하면 이 식은 더 이상 유리수 범위의 인수분해가 이루어지지 않지만 이 식은 계속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최종적인 형태의 인수분해가 이루어졌습니다. 꼭 인수분해가 더 진행될 때 잊지 말고 인수분해를 계속 해야 됩니다. 3번, 이 경우에는 공통부분을 A라는 부분과 B라는 부분으로 치환 문자를 두 개를 사용하는 것이 편하겠죠. 물론 이 3번식도 다 전개해서 처리해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치환의 원리를 이용해서 그러면 1, 2, 2, 3 수분해가 이루어졌죠. 그런데 여기는 문자가
A, B 두 개가 쓰여졌기 때문에 이렇게 수분해가 이루어지고 나면 바로 B라는 문자를 써주는 것이 좋다. 이거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인수분해하면 A 플러스 2B 2A 마이너스 3B 대입을 합니다. A 플러스 1 B는 A 마이너스 2니까 2A 마이너스 4 2A는 2A 플러스 2 마이너스 3B는 마이너스 3A 플러스 6 3A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 플러스 8 좀 정리해야 되겠죠? 우선 3이 나오고 이것도 마이너스 A 플러스 8이라고 써도 되지만 보통은 이렇게 시각에 음수보가 있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음수로 묶어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바꾸어 나가는 과정도 잘 기억을 해놓기 바랍니다. 문제 2번입니다. 문제 1번은 공통부분이 외형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따라서 공통부분을 파악하는 게 쉬웠죠. 문제 2번은 공통부분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공통부분이 나타날 수 있을까 예상하면서 풀이해야 됩니다. 인수분해 된 꼴이 아니죠. 플러스 24 꼬리가 붙었기 때문에 그럼 이 4개의 1차식을 어떻게 곱하는 것이 효율적인가를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당연히 차례대로 한다든가 아무렇게나 2개씩 묶어서 해도 값은 나옵니다. 그러나 매우 번거롭겠죠. 또한 단순전개는 4차식이 되기 때문에 중3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택하는 방법은 1, 3식과 2, 4식을 먼저 전개를 합니다.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2 이제 이유를 알겠죠? 이렇게 하니까 공통부분이 나타나더라. 그걸 어떻게 알죠? 몇 번만 해보면 됩니다. 몇 번만 해보면 누구나 알 수 있어요. 1번 유형의 문제로 돌아가겠죠? 플러스 24 플러스 48 인수분해합니다. 다시 본래의 문자로 돌아갑니다. 이 식은 유리수 범위에서 더 이상 인수분해가 되지 않지만 이 식은 가능하죠? 더 진행을 합니다. 항상 유리수 범위의 최종적인 인수분해가 되어야 합니다. 2번 이 식 역시 1, 3, 2, 4로 묶어서 먼저 전개를 합니다. a제곱의 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36 이때 a제곱을 나중에 a로 치환을 하게 되면 인수분해 합니다. 본래의 문자가 돌아가야 되겠죠? a제곱 플러스 4 이 식은 더 이상 유리수 범위에서 인수분해가 안되지만 a제곱 마이너스 9는 가능합니다. 이렇게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를 공부했습니다. 말 그대로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이기 때문에 그 유형별로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잘 알아둬야 합니다. 다음 시간은 인수분해의 마지막 시간으로 인수분해 공식의 활용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